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면 김건희 씨의 선물 리스트가 또 늘었습니다. 이게 온갖 브랜드가 다 나오는데 이번에는 특검팀이 지난주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과 감사 메모가 나왔어요. 이 메모에 김기현 이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은 백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같은 브랜드의 클러치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가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메모에 담겼다는 거예요. 김 의원이 인정을 했어요. 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 선물은 배우자끼리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도 같은 날에 클러치백 100만 원대 클러치백 선물을 인정을 하면서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천차도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우리 언제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이런 선물이 오갔는지 참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 그 선물 받으시려면 당대표 후보자 찍어내는 거 정도는 해줘야지 받을 수 있죠. 뭐 돌이켜 보면은 그때 김기현 대표 처음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선거 나온다고 해서 여론조사 보면은 1% 2% 그랬어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오선이나 하시고 그랬지만은 굉장히 뭐 엄청 인지도가 일반인한테 높은 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찍어 누르고 나경원 의원 뭐 나오려고 했을 때 연판장 초선들 연판장 돌려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뭐 온갖 일들을 다 해가지고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뭐 또 저기 김기현, 김장년대니 또 이런 거 하면서 또 도와준다고 해서 윤심 발휘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답례로 보냐? 저는 이거는 뇌물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거의 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음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여사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만 해봐도 김기현 요거 지금 뭐 로저 비비에 네. 로저 비비에를 지난번에 검찰 출두할 때도 맞아요. 신발을 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통일교 본부장한테 받은 그라프 목걸이하고 샤넬 가방 2개 이건 또 교환해가지고 해서 21g한테 또 최근에 받은 거 나왔어요. 디올 3종 세트, 재킷, 팔찌, 벨트 이거 받은 거 있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한테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하고 그리고 뭐 브로치,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1억 원 넘게 받았고 로봇계 사업자한테 바쉐린 콘스탄틴 시계 그거 5천만 원 받았고 김상민 검사한테 이우환 화백 지친다 말하려고 하니까 와 그 이배용한테 금 거북이 받았고 도대체 그리고 이제 진짜 자그마한 파우치 그거 최지영 목사한테 받았고 이게 끝일까요? 와 어디까지 받냐 진짜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예. 수사 대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그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에 대해서 가격이 뭐 1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 반장 뽑아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해서 떡볶이 정도 사주는 건 괜찮죠. 그래서 저도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뭐 과일을 돌렸든 떡을 돌렸든 뭐 동료 의원 부인들에게 그 정도 선물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좀 타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두 분들은 정말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고 국회의원의 그 부인이고 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교유할 일들이 꽤 있습니다. 국회의원 부인들끼리 자주 봐요. 뭐 당협위원장 부인들끼리도 보고 그 과정에서 본인 남편이 당대표가 되는데 도와줬다?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줬는지는 모르지만 의례적으로 아예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선물을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조금 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아니 이런 걸 왜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 편지를 왜 보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거 적발될 일도 없을 뿐더러 적발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때 또 뭐 검찰이 다 덮어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받은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거를 그렇게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은정님이 몰랐던 명품 브랜드 많이 알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운 것 같아요. 의례적인 예의 차원이다, 사회적 의례적 차원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의 사회적 의례적 차원은 이렇게 백을 주고받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좀 어려운 사안인데 그게 이제 특검이 법적으로까지 이걸 문제 삼아서 김기현 의원에게 대해서 법적 책임까지 물으려고 한다.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곤란해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모르겠어요. 여튼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방송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 저는 정말 그 국정을 잘하고 우리가 선진국에서 정말 더 도약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뒤에서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리 작업을 아직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 분리 작업을 제일 못하는 게 장동혁 대표죠. 윤석열 면회 가가지고 갑자기 윤석열 소환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광주 또 5.18 묘역 간다고 하면은 누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장동혁 대표는 예전에 판사 광주지법에 판사할 때 그때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했을 때 그 윤석열 전두환한테 출석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골프 치고 이런 거 해서 검찰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다시 불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하고 그거를 갑자기 광주 5.18 뭐 이런 거를 가서 한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최소한 윤석열 절연이라도 하고 가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이 것만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 당대표 부인이 이런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을 했고 그 메모가 나왔다면 이 사건 단일 하나 사건으로만 해도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씨 선물 리스트에 그냥 하나 딱 얹은 것 같으니까 그냥 또 그것도 받았나 보다.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좀 사람들도 좀 식상해진 느낌이 든다. 이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또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 줬잖아요. 근데 지난 6일 첫 특검 조사에서 전달한 사실 인정을 했고 이제 메시지가 나왔는데 김건희 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인사한테 2022년 7월에 내가 국가교육위원장의 적임자다. 주변에 대학 교수들도 국교위원장 자리에 나를 많이 추천한다. 이런 메시지를 막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 청탁했다는 게 보이는 정황이 나왔어요. 근데 주변 대학 교수들이 나를 적임자라고 평가한다라는 좀 나쁘꾸럽네요. 메시지가. 아니 뭐 그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추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셀프로 하신 분들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 저한테 추천 좀 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나쁘끄러운 줄을 알면은 거북이를 안 보냈겠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정말로 거북이를 보낸 것만으로도 이게 청탁이 완성이 되느냐 법리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황적으로 이렇게 김건희 측근들한테 나를 추천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게 뇌물이었다라는 게 이제 최소 알선 수재 뭐가 됐든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 완성이 되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분은 진짜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 뭘 했는지조차 잘 기억이 안 나요. 진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예. 모르겠어요. 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그 위원장이 아주 자격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보수 정부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었고 여러 사회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금 거북이 그 5톤짜리입니다. 뭐 원래 10톤짜리라고 했는데 5톤짜리로 아마 뭐 내려온 것 같은데 그걸 줬다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시켰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데 본인이 열심히 노력은 했겠죠. 본인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거를 그 청탁이 완전히 이 금 거북이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준 걸 보관하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배용 위원장이 이런 그 논란이 있기 전에는 국가교육위원장 됐었을 때 뭐 그 사람이 그거 맡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 아니 실제로 그분이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활동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황적으로 보는 게 금과 부기도 보내고 이런 거 문자도 보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건희 언니 심기경호를 열심히 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경복궁에도 가가지고 손도 꼭 잡고 나오고 뭐 이렇게 온갖 거다 이제 에스코트를 해준 게 그러니까 정말 물심양면으로 노력했구나. 정말 물과 심 그대로. 저도 그걸 보면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사학자고 한국사 전공이고 사실 저의 은사님입니다. 은사님인데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은사님인데 이대 총장을 하셨거든요. 네, 이대 총장까지 하시고 사학과 교수님이셨고 저희 은사님이고 답사갈 때 많이 쫓아다녔는데요. 이분이 적임자라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극종 교과서 논란에서 있어서 이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적임자면 그냥 임용이 됐겠죠. 근거부위를 왜 줍니까? 10돈이든 5돈이든 그 자체가 너무도 참 제가 정말 은사님이 창피합니다. 사실 창피하고 네.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이제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이모 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2012년이에요. 꽤 오래전인데 이 씨가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시켜버리면 난 뭐가 되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2차 시기 주포가 내 이름 알고 있다.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다. 이렇게 메시지 보냈고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시기 주포 존재 그리고 이 뭔가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이는데 이 대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 김건희 씨가 이제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퇴정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어지러워졌나 보죠. 어지러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 그 이 씨하고의 뭐 김건희 씨하고의 사적인 관계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뭐 무슨 대화를 했든 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범죄 공동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 폰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나눈 게 있지만은 이미 제가 알기로 2010년부터 이미 알고 지냈던 사이고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이 2011년부터 12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범죄에 깊숙이 개입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황 증거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도주 2층 베란다에서 뛰어가지고 톰 크루즈인 줄 알았어요. 뛰어가지고 도주한 이 사람을 빨리 잡아야 되겠다 진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지금 김건희의 범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저는 이 사람하고 같이 이 씨랑 얼굴이 준수하다고 알려진 이 사람하고 굉장히 같이 뭘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이모 씨가 나눈 그 문자 대화 전에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빼박 그 증거들을 특검이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기소 처분의 몇 가지 이유가 하나는 주가 조작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였고요. 그것을 인지할 만큼의 주식 전문가가 아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했었는데 근데 특검 그 시작하자마자 미래에셋 그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주가 조작 있었고 내가 그 수익에 대해서 배분해 줘야 되고 그러면 6대 4로 나누면 돈이 얼마냐 뭐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불기소 처분은 완전히 탄핵이 된 거예요. 그게 그때 그때 나오지 않았던 증거가 나옴으로써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모 씨와 나눈 그 문자 메시지는 그것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데 근데 이 본질은 그렇다 치고 이게 자꾸만 가십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언론이 또는 뭐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만 대중이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본질보다도 그 이모 씨와 김건희 여사 무슨 관계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전 아주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서 본질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꾸 그걸 갖고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를 번지고 있어서 좀 그래요. 뭐 저 뒷단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앞단에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이 부분에 이제 좀 꽂힐 수도 있는 거죠.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근데 이제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잖아요. 영치금을 재구속된 지 109일 만에 6억 5천여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연봉이 한 2억 6천만 원 정도인데 연봉의 2배 넘게 구치소에서 받았어요. 아니 뭐 네, 윤어게임 그 세력들 그 지지자분들이 지금 한 것 같은데 본인 돈 본인이 쓰겠다는데 이게 가끔가다 이제 유튜브에서 슈퍼챗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 정말 저분들이 진짜 부자인데 저게다가 슈퍼챗 쏘고 있나 그 생각이 들지만 본인이 효능감을 느끼는 일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진짜 이거는 뭐 꼬리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400만 원만 거기에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개인 계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쓰든 자기 마음이에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박을 수는 없지만은 이거를 또 어떻게 쓸지 저는 이게 또 무슨 윤어게인 집회 같은데 또 사람 모으는데 쓰이는 거 아니야? 이런 개인적으로 뭐 그 착복이 아니라 뭐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건 막을 방법이 없나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네. 법 만들어서 막아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로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누가 범죄자의 영치금이 막 수억 단위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가 2억 4천만 원인가 받은 걸로 보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문제가 됐었으면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아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만들어 놨으면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렇게 모금할 수 없는 건데 아 이게 법으로 빨리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